하나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방송가이자 또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배영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어떤 일 때문에요? 이제 온갖 스트레스라는 게 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맨날 웃고 다니면 온갖 스트레스가 쌓여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뒷목 쪽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움츠러들면서 목을 못 가누는. 그래서 약간 급해서 네.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사람들 또 그 다음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강의장에 가면 안 아픈 척하면서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꽤 있었죠. 그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나 봅니다. 아니 뭐 스트레스라기보단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얼굴 보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잘 봤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강의 감사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널을 통해서 네. 보신 분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더 많은 느낌이 있고 여기 왔는데 굉장히 고마운 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여기 방청객 분께서 네. 지난주에 강의가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왔어요. 박수 한번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혹시 뭐 이제 방송 대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최고 방청객 상을 이분께 드려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우리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자리는 어떤 분은 아주 엄한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착한 선한 며느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얼굴에 대한 이야기라면 외모 평가는 아니겠죠? 제가 감히 이 얼굴로 누굴 평가합니까? 제가 남을 평가할 만큼의 외모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MC께서도 어디 가면 외모로는 안 빠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네, 한 번은 제가 너무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입에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적도 있고 한 번 정말 재밌어서 신나게 웃었는데 이렇게 너무 웃다 보니까 입에 침이 마르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입술이 여기 잇몸에 붙었어요. 그 정도로?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아이고 이거 떼야 되겠네. 이렇게.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삶인데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혹시 입술에 붙을까봐 잘 못 웃거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웃다가 침 튈까봐도 못 웃고 또 웃다가 괜히 내가 너무 실없는 사람이야라고 느낄까봐 함부로 못 웃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넋을 놓고 사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좋은 건가? 어떤 건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즐거운 일이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즐겁지 않아도 많이 웃다 보면 또 즐거운 일이 생긴다거나.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표정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뭐 표정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그 얼굴에 관련된 어떤 뭐 눈썹, 눈, 입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인 우리 얼굴 이야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벌써 궁금한데요. 살짝 얘기를 해주시죠. 혹시 페르소나라고 아세요? 네. 우리가 사회적 자아 또 나의 자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현실의 진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얼굴이 달라지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페르소나를 썼다, 가면을 썼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내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오늘 아침에도 숙제! 빨리 학교 가! 해놓고 전화 오면 네 금방 갑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막 화냈다가도 돌아섰는데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자체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페르소나예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페르소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탁 어떤 분들은 감정이입이 돼서 얼굴이 편안해지는 진짜 자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카메라가 자기를 안 비추고 있는데도 뒤통수가 가려운지 카메라가 뒤에 있으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페르소나에 대한 가면이 아직 안 쓰여진 분이에요. 너무나 초자연적인 당신이에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가면 얘기를 해주실 건데 가면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너 왜 가면을 쓰고 그러니? 라는 말을 할 때는 가식적인 네.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쓴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탈적인 얘기, 가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페르소나. 그렇군요. 사실 저 오늘 아침에 만나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죠. 네. 제가 뭐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었나요? 아니 솔직하게 네? 아 그게 그렇게 웃겨요? 입술도 접혔어요. 부끄러운가요? 왜 이러세요? 반가워서 인사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뭐 진짜 반갑진 않더라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를 위한 배려일 수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표영호 씨는 방송에서 보이는 그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좀 다르고 가면을 여러 가지 갖추고 계신가요? 오늘 제 강의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네. 저는 굉장히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적어도 5개 이상의 그 페르소나라는 것을 쓰고 있을 겁니다.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남자친구 만날 때 얼굴과 응?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얼굴과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엄청 티가 나죠. 어찌 보면 표정을 잘 못 숨긴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다 가면일까요? 가면이라는 말보다는 그 느낌적으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더 느낌적으로 왜냐하면 영어고 한글이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자아를 얘기할 때는 가면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외래어처럼 페르소나라고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우리가 라면이라고 그러지 네. 꼬불꼬불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네. 그냥 우리가 그냥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사실 저도 아나운서고 방송인이지만 방송인들한테는 가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페르소나 중요할까요? 일반인들이 더 많죠, 사실은.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 카메라 앞이나 약간의 대중 앞에서의 어떤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크다면 네. 일반인들은 늘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그럼 하도록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게 힘들다. 그럼 굳이 가져야 될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페르소나를 가져야 될까? 왜 가져야 될까? 힘든데 왜 가져야 되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갖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삽니까? 우리가 막 삽니까?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는 거, 네. 뭐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쵸? 알고 계신 분 중에 최고의 가면, 페르소나를 가진 분. 우리가 보통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그 사람 활동 못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탁 돌아서서 야, 그 김미진 아나운서 어때? 그러면 오중인격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정말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다른 극과 극인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중인격자야, 오중인격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중인격자. 우리 네. 누구나 다 다중인격자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인격자가 아닌 겁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표영호 씨가 페르소나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으로서의 가면, 또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저의 또 가면, 그다음에 회사에 가면 대표로서의 또 가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 모습과 다른 페르소나를 늘 쓰고 있다. 우리 왜 슈퍼맨, 아이언맨 다 뭐예요? 영웅이죠. 가면을 쓰거나 복면을 쓰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평소에는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영화 속에서 나와 같지 않지만 나와 다른 내가 되고 싶은 페르소나를 쓰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 장소에 가거나 또 누구를 만나면 첫 느낌이 굉장히 기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에 딱 도착해서 있는데 방청객으로 오신 어떤 분께서 지난주에 강의가 너무 좋았다면서 오늘 또 들으러 왔어요 라는 말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께 저도 모르게 고맙다는 표시로 웃어주게 되고 웃는 건 가식이 아니죠.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부터 꺼냈냐면 제가 오늘 그 녹화를 하는데 우리 저 담당 조연출이 굉장히 또 친절합니다. 큐를 이렇게 드릴게요부터 시작해서 큐를 어떤 분 발로 주는 분도 있거든요. 액션!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카메라, 큰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저 카메라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이! 큐! 그러면서 자기 머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연출은 되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아주 정확하고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우리 저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 주면 해맑게 또 웃잖아요. 힘들어요. 왜 힘든가를 봤더니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정말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으로서의 가면, 어디 가면 잘못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진 가면, 또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저의 또 가면, 그다음에 회사에 가면 제가 회사를 조그만 걸 운영하니까 대표로서의 또 가면, 그리고 저를 보고 그 좀 무례한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무례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요즘에 TV 안 나와요? 저도 나오고 싶어요. 그렇게 좀 무례한 사람을 보면 그냥 웃어줘야 되는 또 그런 가면. 또 불의를 봤어요. 불의를 보고 잘 참는 가면. 사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지금 굉장한 가면을 쓰고 저를 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솔직히 저를 그닥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예. 너무 크게 웃으신다.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 마음 상하잖아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 사실 지금 여기는 오히려 티가 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 모습과 다른 페르소나를 늘 쓰고 있다. 최민수 씨 아시죠? 영화배우 탤런트. 최민수 씨가 좀 남자답잖아요. 남자들은 최민수 씨 같은 캐릭터를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또 최민수 씨의 어떤 그런 남자스러움을 어머 멋있다라고 좋아하면서 팬이 되죠. 근데 최민수 씨 같은 배우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맡은 역할에 따라서 평소의 생활도 그렇게 됩니다. 자상한 왕의 역할을 맡아서 한 1년 동안 뭐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 평소의 행동이 굉장한 자상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한 1년을 건달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도 밥 줘요. 예. 택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왕의 역할을 맡았을 때는 밥 주세요. 뭐 택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민수 씨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나요? 그 모래시계. 박태수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강한 캐릭터입니다. 지금까지도 최민수 씨는 박태수라는 페이소나 자기와 또 다른 최민수 씨가 얼마나 그 여린 분인지 아세요? 그건 굉장히 여린 분이에요. 그 뭔가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뭔가 좀 안 된 사람을 보면 울기도 잘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민수와 가끔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최민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중 어떤 분들은 그 뉴스에 나는 것만 놓고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민수 씨는 좀 독특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홍익대학교 앞에 우연히 어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최민수 씨가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 형이네? 그리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죠. 형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영어구나. 아, 예. 형님 근데 제가 형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님이 그 방황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절 때 그 연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우로서 굉장한 성공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데서 청년들도 뭔가 용기를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더 갖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 제가 그런 제의를 했냐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강의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최민수 씨를 섭외해 보려고 최민수처럼 안 한다는 사람을 강연장에 올려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 게 저희들의 기획일이거든요. 최민수 씨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당연히 제가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민수 씨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나 안 해. 안 할 거야. 뭐 이랬겠어요? 저한테 갑자기 영호야 손을 봐봐. 그래서 갑자기 밥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손을 이렇게 하더니 형님 그게 뭡니까? 안 한다는 뜻이지. 아니 안 하면 그냥 영호야 나 그거 안 할래. 나 부담돼 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진짜 한참을 이렇게 긋더라고요. 글씨를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도표를 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느낀 대로 닿는 대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 웃긴데 여기서 웃으면 질 것 같아. 그래서 안 웃고 제가 그랬죠. 형님 그게 그 뜻이었군요. 그럼 형님 제 대답은요. 제가 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하고 식당 저 앞에 문까지 갔다가 찍고 다시 와서 이렇게 했더니 그건 뭐야? 그래서 제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앞에까지 가서 찍고 올 만큼 제가 성의를 보였으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 아무튼 안 한다고.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도 너무 독특하잖아요. 최민수 씨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밥값 자기가 내요. 그 형수님한테 용돈을 뭐 10,000원인가 하루에 받는데 이거죠. 그래서 아니 다 큰 성인의 용돈이 하루에 10,000원이면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저 공부하다 배고프면 햄버거 하나 사 먹어도 뭐 몇천 원이고 버스 타고 가도 몇천 원이 10,000원 쓰잖아요. 그렇게 독특한 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아직 박태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몸에 밴 거죠. 그 페르소나, 그 터프가이의 느낌이 그 사람 몸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붙죠. 최민수 씨가 왕 역할을 해봐요. 터프한 왕이에요. 아마 최민수 씨가 세종대왕 역할을 맡으면 한글이 이상하게 창제될걸? 훈민정음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최수종 씨. 저는 최수종 씨가 아침 방송 토크쇼에 나오는 거를 반대합니다. 왠지 아시죠? 네. 최수종 씨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 가서 욕을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이라 씨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도 안 냅니다. 너무너무 자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최수종 씨가 아침 방송 토크쇼에 나와. 집에서 보는 여자로서는 남편 출근시켜놓고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좀 전에 있던 내 남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야. 최수종 씨가 나온 그날 저녁에는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부부싸움 하느라고. 어떤 집은 일주일 동안 냉전인 집도 있고,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기 제일 좋은 때예요.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최수종 씨는 뭐예요?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는 그 페르소나가 그분의 자아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제 후배가, 제 후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제 후배의 예를 들 텐데, 제 후배가 그런 데를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그 내용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여자들의 그 촉이라고 하는 게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그 느낌과 촉감, 촉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라는 단어는 남자들의 촉은 그냥 예감이고 여자들의 촉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 걸렸어요. 걸렸는데 와이프가 아는지 몰랐대요. 한 2달 정도를 와이프가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대하더래요. 아, 모르는구나. 와, 나는 즐거웠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2달이 지났는데 조용히 얘기하더래요. 출근하는데. 그런데 갔다 온 거 알고 있는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보통 남자들 거짓말 하잖아요. 나 안 갔어. 나 안 갔어. 근데 그런 말조차도 못 하겠더래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른 말도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으면 보통 우리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집에서 거기 왜 갔어? 누구랑 갔어? 몇 번 갔어? 무슨 안 갔다니까. 야, 나 진짜 안 간 거야. 친구가 간 걸 내가 데리러 간 것뿐이야.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보통 우리 보통. 근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와이프였는데 그때 따라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엄한 말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신발 신고 나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신발 신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나왔대요. 막 나오는데 가면서 출근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왜 지금 얘기하지? 2달 전 얘기인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을까? 내가 다그친다고 저 남자가 분명히
변명하고 거짓말할 텐데 그럼 부부싸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2달 동안 연구했겠죠. 그리고 그 연구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 같은 또는 뭐 신사임당 같은 그런 분들의 페이소나를 한 2달 동안 얼굴에 붙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후배라는 친구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방송 작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게 그러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너무 즐거운데 집에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화병이 돋는다는 거예요. 크게 공감하신다. 아니 오늘 제일 공감을 많이 하셔요. 평소 생활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화병이 나니? 그랬더니 집에 가면 와이프의 일거수일투족이 자꾸 눈에 거슬린대요. 그래서 어떤 게 거슬려? 그랬더니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한심하다는 뜻으로 위아래를 한번 훑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위아래로 왜 훑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그럼 짜증이 확 올라온대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많이 훑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심스러워 보일 때 있죠. 네. 그죠? 네. 공감하죠? 네. 자, 어떨 때 가장 한심스러워 보입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안 씻고 잘 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안 씻고 그냥 잘 때. 대한민국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97%가 그렇습니다. 그죠?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서 들어온 날 깨끗이 샤워 싹 하고 그리고 자는 사람 집에 있어요? 이 가운데? 여기 고개를 왜 숙여요, 근데? 본인 얘기 아니야. 그 옆에는? 비슷해요, 저도. 두 분이 같은 남편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남편이 한심스러워 보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한심스러워 보일 때 거의 없다. 존경하는 남편과 살고 있군요. 거의. 표정은 별로 어두운데. 질문을 하면 어떨 때 남편이 한심스러워 보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옆 사람과 의견이 같아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늘 그냥 기분 나쁜 남편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질문하니까 그냥 뭐가 있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근데 다시 크게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맞대요. 제가 하는 말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뭐가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그죠? 나만 제가 한심스러울까요? 제 눈에 나도 한심스러울까요? 같이 한심스러우니까 서로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째려만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냥 서로 생각하자 이거야. 그죠? 여기 그렇지. 공감 아주 집에서 별 말씀을 안 하시는 사이 같아.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지난번 강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통을 누군가와 잘해서 소통 전문가가 아니라 소통을 하지 못해서 많은 걸 실패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왜 슈퍼맨, 아이언맨, 또 뭐 있죠? 어벤져스 있잖아요. 우리 스파이더맨. 다 뭐예요? 영웅이죠. 가면을 쓰거나 복면을 쓰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평소에는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착하고 힘없는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옷만 입으면 막 날아다녀, 얘가 막 쫙쫙 막 기차 달리는 기차도 이걸로 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같지 않지만 나와 다른 내가 되고 싶은 페르소나를 쓰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제 후배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너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니?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자기 아내가 말 없이 자기를 쳐다볼 때래요. 말 없이 쳐다볼 때 제일 기분이 나쁘대요. 그리고 명령조로 발 씻어. 나 씻을 수 있거든? 나 잘 씻거든? 근데 발 씻어. 또 어느 날 집에 있으면 양치했어? 맞죠? 그런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초등학생도 아닌데 발 씻으라 그러고 양치했냐고 왜 이렇게 물어보니? 네가 평소에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잘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여 년째.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이상하다. 10여 년째 어떻게 넌 계속 같은 놈이니? 그렇잖아요. 너도 바뀌어야 똑같은 잔소리를 안 하지. 잔소리하는 와이프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도 문제가 있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한테 형하고 얘기 안 할래?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종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 계신 우리 주부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퇴근하기 전에 페이스 체인지 하십시오. 페르소나를 휙!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앞에서 아, 나는 최수종이다. 아, 나는 자상한 남편이다. 라고 생각을 딱 먹고 그게 네가 매번 하는 게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만 알아보게끔 현관문 앞에다가 최수종이라고 써놔라. 쓰고 맞다 최수종 하고 이렇게 최수종 가면을 쓰면 너도 들어가면서 최수종 씨처럼 와이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예쁘고 그래서 존댓말도 하고 뭘 해도 다 예쁜 상황이 생길 거다. 제일 좋은 방법은 너 자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요즘 최수종 생각만 하고 다녀도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어요. 형이 알려줬던 방법이 참 다양하게 먹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서 들어갈 때 최수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대요. 근데 와이프가 짜증을 내면 같이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 나 참 최수종이지. 최수종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면 다정하게 받아준대요. 그러면 뭐예요? 싸움은 뭐예요? 치고 받고 치고 받아야 싸움이 되는데 치고 안 받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소심해. 저와 같은 A형이에요. A형 족속이에요. 저도 무지하게 소심하거든요. 그러나 가끔 저는 대범한 누군가를 떠올려요. 이 친구도 소심한 성격인데 가끔 어디 가면 술값도 한 번씩 퍽퍽 낸대요.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대범한 그 친구도 누군가에게는 선배일 거 아닙니까? 그때는 대범한 누군가의 페르소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자상한 남편의 최수종 차인표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페이스 체인지를 하면 적어도 그 사람들 쫓아는 갈 수 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중간에 미국처럼 박수도 한 번씩 치시고. 제가 오늘 강의 앞부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힘들다고. 우리 주변에 엄마 나 힘들어. 여보 나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부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꽤 있죠. 그 왜 힘든가를 보면 뭐 업무, 스트레스 다 포함이 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자아의 나와 사회적 자아의 내가
융합이 안 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왠지 의욕을 잃고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합이 안 돼요.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 같은 거 자주 걸리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내 기분상 얼굴을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싶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앞에 서면 가식적으로라도 웃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내가 너무 내 자아가 저런 자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남편들이 가끔 정말 잘해주다가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야, 나는 힘들어 나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너한테 자상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인데 너에게 자상한 남편이고 싶어. 노력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다 보니 힘들어.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는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자아, 또 내 진짜 자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페르소나, 가면에 대한 이야기는 가식적인 가면, 나와 너무 동떨어진 가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의 가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쓰자. 어차피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것을 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쓰고 있는 페르소나를 긍정적으로 쓰자. 그러면 바뀌더라. 저는 제가 회사에 탁 출근해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정말 현명한 대표여야 되겠다. 정말 현명한 척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현명해져요. 조금씩은. 사실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6시에 일어납니다. 매일.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무조건 6시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성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와는 다른 자아를 제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좀 불만스러운 게 있다면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모델을 생각하고 그 모델의 페르소나를 내가 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나를 반겨주게 만들려면 오늘부터 최수종 가면을 쓰세요. 차인표 가면을 쓰세요. 근데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친구들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나약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는 최민수 가면을 쓰세요. 네. 최민수 가면을 쓴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좀 대범해지고 좀 남자다워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저 친구 남자다워. 그래서 긍정적 페르소나를 쓰자. 어차피 쓰고 있는 페르소나라면 우리는 오늘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긍정적 페르소나를 쓰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